저는 오늘 아침에도 혼자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카톡방에 아무 메시지도 없더군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나는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하는데도 마음 한쪽이 계속 무거워요. 이게 뭘까요? 정말로 기대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기대하지 않는 척하면서 사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자식 키울 때는 그렇게 바빴는데 애들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그때는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전부였어요. 애들만 잘 크면 나도 행복할 거라고 믿었고요. 근데 막상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남는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빈집이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놓고 있어도 소리가 허공에서 맴도는 것 같고 아무리 채널을 돌려도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죠. 처음에는 자식들이 독립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나도 시집가서 친정과 멀어지고 명절에나 얼굴 보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대로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살겠거니 했는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서니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참 웃긴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은 자꾸 아파요. 애들이 잘 사는 거 보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하고 전화 한 통 없이 며칠이 지나가면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전화가 오면 또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엄마 잘 지내. 이렇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기대하고 있구나. 자식들이 나를 챙겨주길 바라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싶고, 이렇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었나 싶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말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혼자 말합니다. 오늘도 괜찮게 살자. 아무한테도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 마트에 갔다가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걷는 걸 봤어요. 아이는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엄마는 손을 꼭 잡고 달래면서 걷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우리 애들 손잡고 마트 다니고 과자 사달라고 조를 때 안 된다고 혼내기도 하고 그때는 그게 힘들었거든요. 애 하나 데리고 장 보는 것도 전쟁 같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고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손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그 손이 없잖아요.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어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는 말부터 들립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금 회의 중이야. 지금 애들 재우고 있어. 이런 말들이요. 알아요. 다 이해해요. 애들도 바쁘고 애들도 살기 힘들다는 거.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친정엄마 전화 오면 귀찮았고 빨리 끊고 싶었고 나중에 전화한다고 해놓고 까먹기도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거는 건지.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저 그뿐인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서니까 알겠더라고요. 전화 한 통 거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괜히 패 끼치는 건 아닌가. 애들 바쁜데 방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은 전화기를 들게 되고 그러다가 통화가 되면 또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을 하게 되죠. 요즘은 자식들 SNS를 가끔 들여다봅니다. 애들이 가르쳐줘서 겨우 사용법을 익혔거든요. 거기 보면 애들이 친구들이랑 밥 먹고 여행 가고 재미있게 사는 모습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서 좋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서운하기도 해요. 나한테는 바쁘다고 하면서 친구들이랑은 시간을 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그게 당연한 거 알아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죠. 엄마랑 있는 것보다야. 근데 알면서도 마음이 쓰라려요. 댓글에 좋아요 누르고 싶다가도 괜히 애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냥 보기만 하고 나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애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시냐고. 네, 혼자 산다고 했더니 가족들이랑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게 건강에 좋다고. 외로우면 우울증도 올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한참 생각했어요. 나는 외로운 걸까? 우울한 걸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그냥 무덤덤할 뿐이지 특별히 슬프거나 괴롭지는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드라마 보고 저녁 먹고 또 자고 이렇게 하루가 가는데 이게 외로운 건지 그냥 익숙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천장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가? 그러면 가슴이 먹먹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자식들 잘 크긴 했는데 이제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나 한번 보고 그것도 아들이면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고 딸이면 사위 집안 챙기느라 바쁘고 다들 그렇게 산답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랬듯이 애들도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근데 그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더 쓸쓸해져요. 결국 우리는 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걸으면서 또 다짐합니다. 기대하지 말자. 자식들도 자기 인생 사는 거니까. 나도 내 인생 살자.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뭔지. 지금까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살라고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취미 생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도 들어보고 요가도 해보고 노래교실도 다녀봤어요.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근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 결국 똑같거든요. 그림 그려봤자 벽에 걸어둘 사람도 없고 노래 배워봤자 들려줄 사람도 없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롭지 않으려고 혼자가 아닌 척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더 허무하더라고요. 가끔 자식들이 용돈을 보내올 때가 있어요. 엄마 이거 받아.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서 돈이 들어와요. 고맙죠. 기쁘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쓸쓸해요. 돈으로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아서요.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데,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그냥 잠깐이라도 앉아서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겠죠. 엄마 생활비 보태드리고, 용돈 드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마음이 그게 안 돼요. 돈을 받을 때마다 이상하게 더 외로워져요.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애들이 올까 말까, 이번에는 오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애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엄마 미안한데 이번에는 처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다음에 갈게. 이런 말을 들으면 알면서도 섭섭해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싶어져요. 그러면서도 또 생각해요. 며느리도 친정 가고 싶겠지. 사위도 장인 장모 배워야지. 당연한 거라고. 근데 이 당연한 게 참 힘들어요. 혼자 명절 밥상 차려놓고 먹을 때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광고가 나오고 나는 혼자 젓가락을 들고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한 번은 밤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혼자 집에 있는데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이거였어요. 며칠이 지나야 누가 알아챌까? 일주일쯤 지나서 애들이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그제야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게 무서웠어요. 다행히 좀 쉬었더니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날 밤은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혼자구나. 정말로 아무도 없구나. 그 후로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매일 아침 운동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약도 거르지 않고 먹고. 왜냐하면 아프면 안 되니까요. 아프면 애들한테 짐이 되니까요.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한 건 맞는데 그게 사실은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건강해야 애들이 편하고 내가 혼자 잘 살아야 애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 인생 살 수 있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엄마 노릇인 것 같아요. 짐이 되지 않는 것, 부담 주지 않는 것, 혼자서도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 근데 그게 참 외롭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애쓰는 게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봅니다. 애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 돌잔치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다르게 할까? 애들한테 더 잘해줄까? 덜 혼낼까? 더 안아줄까? 근데 사실 그때도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애 키우느라 지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고 시댁 눈치 보느라 정신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됐네요. 혼자 남아서 사진이나 들여다보는 거. 참 인생이란 게 묘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혼자 살까? 10년, 20년. 그렇게 생각하면 막막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혼자 잘 살겠다고 마음 먹는 것도 사실은 다 체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 체념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가끔씩 무너져요. 자식들 생각하면 눈물 나고 전화하고 싶고 보고 싶어지고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참아야지. 기대하면 안 돼. 나 혼자 살아야지. 얼마 전에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식 없는 게 낫다고. 자식 때문에 속만 썩지 차라리 없는 게 마음 편하다고.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 자식이 없으면 더 나을까?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자식이 있는데도 외로운 게 힘든 거더라고요. 자식이 없으면 애초에 기대할 일도 없었겠죠. 근데 자식이 있으니까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면 마음 아프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고요. 주말 저녁이 제일 힘듭니다. 다른 집들은 불이 켜지고 저녁 준비하는 소리도 나고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들리는데 우리 집은 조용해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고 나 혼자 식탁에 앉아 있고 그럴 때 문득 생각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대답이 안 나와요. 그냥 살아가는 거겠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거. 근데 이게 참 서글퍼요. 인생의 의미랄 게 없어요.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뿐. 며칠 전에 자식한테서 손자 사진이 왔어요. 손자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다면서 보내준 거예요. 귀엽더라고요. 보면서 웃었어요. 근데 사진을 보고 나니까 또 허전하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보는 손자. 1년에 한두 번 보는 손자. 그 아이한테 나는 그냥 1년에 한 번 보는 할머니일 뿐이겠죠. 친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명절에 세배하고 용돈 받는 할머니. 그게 내 역할이더라고요. 나도 우리 손자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자주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애들이 바쁘다는데 어떡해요. 손자 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짐 되는 거니까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긴 했어요. 처음에는 밥 먹을 때도 어색하고, 잠잘 때도 허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근데 익숙하다고 해서 덜 외로운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섭기도 해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당연해지고 아무도 필요 없는 것처럼 살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로 아무도 필요 없게 될까봐 무서워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끝인 것 같거든요.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올까? 주말에 들를까? 명절에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실망하기 싫으니까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기대를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그게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은 자꾸 아파요. 이게 바로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를 서운하게 해도, 아무리 외롭게 해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 아이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혼자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혼자고, 이따가 저녁 먹을 때도 혼자일 거고, 자리에 누울 때도 혼자겠죠. 내일도 모레도 계속 혼자일 겁니다. 근데 이게 제 삶이에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거.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겠다는 다짐도, 혼자 잘 살겠다는 각오도 사실은 다 스스로를 달래는 말인 걸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혼자서도 잘 산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체념하고, 외롭지만 견디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겠죠. 그게 우리 같은 엄마들의 마지막 모습일 겁니다.